어디서 들려요, 그 소리는? 제가 들었을 때는 요 벽 쪽에서. 벽. 예. 뭐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벽이. 그냥 콘크리트 내벽인데요. 이거는 거기다가. 합판인 거. 예. 소리가 나면은 다 울려요. 네. 방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그 소리가 언제부터 나신 거예요? 소리가 3개월 정도 전에. 뭔 소리지? 저 사람은 무슨 소리가 나? 듣다가 난 처음에는 이게 다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 막 귀신에 씌인 것처럼 막 비명 지르고 웃고 울고. 근데 이게 며칠씩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웃음소리, 똑같은 울음소리. 얼마 동안이요? 1시간 반 정도. 네? 밤만 되면. 다 있어요? 귀에 대고 한 2시간 정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훨씬 커요. 훨씬요? 예, 훨씬 크죠. 얼마나 자주 나요, 이 소리가? 그럼 예를 났죠. 아, 여기서 이명이에요, 또? 이게 많이 울리네. 이게 울린다고요? 이제 소리 날 때 이걸 따라서 오는 건가. 이제 관리사 모시기 귀한데 기계 소리일 수도 있다. 이래갖고 선풍기를 전부 다 껐대요. 진짜 들으면 끔찍해요, 진짜로.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저기다가 깔아놓고 자요. 밖에서? 소리 때문에? 아무래도 안에서 너무 아, 그래요? 이 소리는 귀신 소리로 연출되어 있는 어떤 기록 매체에서 재생해서 발생된 스피커를 통해서 발화된 소리라고 판단합니다. 귀신 소리라고 청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다 그 가로 형태의 횡선들이 이렇게 쭉 동일한 패턴으로 표출이 되고 있죠. 지금 이 횡성이 없어진다는 거는 재생 플레이어가 딱 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사한 소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틀어대는 귀신의 집에서 나는 그런 소리. 어제 네네. 잘 주무셨... 어저께는 좀 잘 잤어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최소한 뭐 한 이틀에 한 번꼴은 무조건 난다고. 어저께는 무조건 소리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방송국에서 온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그런가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저 좀 당황스럽네요. 소리 나시면은 네네네.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weeks later. 그때 오시고 난 후로는 지금까지 소리가 단 한 번도 안 났어요. 너무 편하게 자죠. 너무 꿀잠 잡니다. 매일 밤마다. 그러면 안 돼. 앞으로 미운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 저희 아파트에 이상한 소음이 나가지고 제보했습니다. 난 지는 한 4년 정도 이상 됐는데 이게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5년입니다. 한해 저희가 아니에요. 맨날
오늘 새벽나 되면 내 이렇게 나요. 이래가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에서 4시 20분에 딱 두들기더라고 그때부터. 1, 2, 3, 4 라인 저층 1층에서 고층 13층까지 소리가 일괄적으로 나거든요. 밤낮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새벽에 3시 50분 4시 되면 전부 잠 다 깹니다. 요새 더 심해. 해서 막 어제는 밤새서 졸고 뛰고 쌩 지랄을 해서 내 잠 한숨도 못 잤다 지금요. 처음에는 며칠 하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한 6개월, 7개월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여기서 살고 있지. 아 여기서? 포기하고는 인연은 안 가. 왜 그러세요? 심장이 터서 그래. 심장이? 내가 진정 좀 해야겠다. 나이 지금 73살 먹어갖고 딴 집으로 이사 안 나는 것도 그러고 한념하고 살았어 내가. 흔들다가 내가 뇌경색이야 벌써. 돈 되니까. 혹시 시설 쪽에 이런 소음은 아닐까요? 우리가 뭐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갖고 우리 가면 소리 멈춰져. 하면 또 조용해지고.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거 비슷해요. 비슷하네. 비슷하게 많이 들려. 소리를 왜 하필이면 새벽에 그 시간이면 소리가 나거든요. 대낮에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많이 모여있는 시간이 바로 그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일종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사람이다.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행위를 보고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오늘은 뭘 눈치를 채렸나? 좀 잠잠합니다. 한다 가신 다음에 잠잠하고 와가지고 막 방송한다는 게 이제 좀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누가 뭐 보여주고 소리 내는 사람이 이제 소리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 탱탱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잠도 좀 잘 자고 기분이 좋잖아. 그 시간에 들리는데 안 들리니까 이 사람 뭐하노? 또 나면 어떡하죠? 또 SBS에서 이제 방송에 또 얘기해야지 뭐. 한번 더 오시라고 뭐. 그럼 또 소리 안 날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계속 막 쇳소리 비슷하게 막 나와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쇳소리요? 거의 뭐 2시간 정도? 2-3시간 간격으로 소리가 한 번씩 계속 나는 거예요.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안 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울려요. 부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도 경찰에서는 이제
정확한 증거나 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와주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소리인데요? 뭘 치는 소리가 있다고는 안 하나? 뭔 소리지 저게 도대체? 했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제가 정말 임신했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집에서도 밤에 겨울에도 들리는데 뭐. 이 소리는 특징이 크기 다르지요. 또 이 간격도 뭐 달라요. 뭐 이게 자연계나 기계음이나 이렇다 그러면 이게 날 수가 없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어떤 타격을 하나 한다, 때린다.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지. 저 소리, 저 소리. 저 소리. 어디야? 이 소리다.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저쪽에서 보일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벌써 끝나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떠돌리면 나가면은 끝나. 잡을 수가 없어. 도대체 몇 초를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고 소리만 여기서 들리지. 모르시는 거지? 허리 여기 없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긴지는? 쓰레기벌을 한 번씩 내려오다 보면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 바로 옆이라고 남편이 먼저 알아챘어요, 저기라고. 여기서 보여요? 네, 여기서 바로 앞에 보이는 창문은 여기. 아, 저기요? 네, 안쪽에서 어두워서 그 밤이라서 안 보였었는데 누가 추고 있는지 먼저 보이는데 안에서 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SBS 순간포착팀이고요. 저희가 며칠 동안 소리나는 데를 찾았는데 소리나는 데가 여기 보일러실 베란다더라고요. 혹시 듣고 계시면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선생님, 저희 어제 왔던 SBS 방송국이에요. 혼자 사세요? 아니 어머니 전화 9시 오시고 뭘로 치시는 거예요? 네? 뭘로 때리셔요? 그거는 못 정해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살려고 그러니까 처니까 조용한 거예요. 제가 처니까 내가 조용하구나. 소리 이렇게 왜 뚜껑을 왜 닫아도 왜딱 이러면 소리만으로도 깨는데 그걸 탁 춤을
다 문의는 하거든요. 말씀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왜? 제가 그 말한 대로 쓰고 있어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이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저기서 같이 그러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잘못되고 자고 방식이 될 때까지 이 주변에 좀 아는 사람 있는 사람 같이 그러거든요. 어머니는 그거 모르셔요 그거 혹시? 소리 내는 거 아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쓸 게 없어요. 난 아무 소리 안 나는데. 그냥 나는 소음도 거기에는 반드시 가해를 하는 누군가의 주체가 있다. 또 그 사람들이 악의를 갖고 있다. 굉장히 나쁜 뜻으로 나를 좀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생각, 상상에 의해서 점점 나중에는 사실로 굳어지는 그런 단계를 밟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망상의 형성 과정입니다. 꼭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병원에 가서 하면 병원 없다고 내가 왜 가는가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병원에 데리가고 그런 게 제일 필요한데 데리고 갈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장문적으로 괴롭힌 소리 원인을 없으면 어떻게 어쩔 소리 다른 말은 필요 없어. 방송국이요 방송국. 요즘 점점 요즘 잘 자고 있어요. 소리 안 나던데요? 이사 가세요? 오늘? 가야죠.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잖아 소리가 나면. 병원에 갔거든요. 소리 챙겨야 전국 각 지역에 정신보건복지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여러 번 설득해서 결국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당사자 본인은 지금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제1의 보호자, 현재로서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 병의 심각성과 이 상황의 어떤 문제점을 좀 정확하게 인식해서 좀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혹시 뭐 드릴까요? 네. 이거는 뭐 드려요? 네. 안 내셔요 돈은. 그냥 드시고 가시고요. 다른 것도 달라고 하시고 오뎅도 드시면 10개씩, 계란도 드시면 10개씩. 네, 어서 오세요. 아저씨 비 안 맞으셨네? 네? 계란 몇 개 드려요? 편안하게 드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 빠졌어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댁이 어디세요? 경제관에서 하고. 한 5, 6년 전에 들어오시면서 떡볶이 500원어치만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른이 500원어치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극률한 마음이 생겨서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 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드리기 시작했어요. 행색이 어려운 걸 알잖아요. 저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누군가 도움이 꼭 필요해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 진짜 오래 봤는데도 잘 몰라요. 산속으로 들어가더래. 밤중에. 그 양반이 다니는 길이 요 길이야. 이만큼 계곡 같은 게 있잖아. 집 같은 게 있네. 계세요. 계세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담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좀 지낼 수 있는데 진행 자체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오, 아저씨, 어서 오세요. 그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게 문 안 열어서 배고프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사장님? 강도 원래 여기 사세요? 경기 수원이요? 수원이요? 이건 뭐예요? 옷이요. 아, 옷.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만. 예? 다시 오세요? 예? 아저씨, 배고프시면 아무 때나 오세요. 네. 아무데나 이렇게 반겨주는 분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는 그냥 편안하게 오실 수 있고 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야죠. 새벽에 꼭 4시 한 10분경에 정확히 4통화씩 이렇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 6년 정도 계속됐다고 봐요. 몇 개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니까 좀 이제 이상스럽죠. 나는 진짜 울릴까요, 오늘? 올리겠죠. 올려요. 어김없이 올려요. 공 하나 팔아. 진짜 자꾸 그대로 한다 보세요. 거의 신호음이 똑같죠. 별 소리가 거의 이제 일정하게. 안 받아볼까? 그러겠네. 그럼 그 전화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받을 수도 없죠. 계속 울리고 끊어지고 울리고 끊어지고.
고객의 전화를 받지 않사오니 이게 어디서 온 전화야 이게? 어?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뭐 협박을 했다든지 문자를 보냈다든지 이렇지 않으면은 이게 조사 대상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입법이 이제 여기 통신법에 이런 게 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제가 몇 번 가서 경찰서에 민원하니까 이제 위치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뒤에 공중전화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전화가 자꾸 온다. 자기들하고 전화번호 무관하다. 누군가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한다고 그래도 이 시간대 나와서 이 전화를 공중전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서 그 공중전 옆에서 잠자는 사람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매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에휴 신경 쓰지 마. 여러 가지 뭐 경찰서도 찾아가 봤고 청와대 민원실에도 올려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BS 좀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거는 기계적인 오류가 아니라 굉장히 집착과 집요한 그러한 어떤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뭔가의 어떤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 시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왜 굳이 하필 4번을 했을까? 우리가 1, 2, 3, 4라고 하는 그 4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 그렇게 해서 더욱더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더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4번이라고 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뭐야 이게? 좀 지켜보고 해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는데? 들어갔죠? 네. 준비하려고 왔었네. 네? 왔었어 어느새 통화. 지금? 네. 4시 8분에 왔네요. 4시 8분에요? 4시에 통화 왔어. 왔네 또 왔네? 5170 잠깐만. 이게 어저께 왔던 번호고 이게 오늘 온 번호예요. 오늘 5170. 사람일 확률이 높네요. 망했죠. 연결이 안 된대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아니 그러면 그분은 차단을 건 상태에서도 4번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상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네? 로또가 잡으러 간 거 아니야?
전화하세요? 아니 친구한테. 네? 친구한테. 친구한테요? 네. 지금 거신 번호가 52. 방에서 있다가 나 친구가 헤어지고 가니까 나 그래서 내가 갔어요 지금. 나 지금 갈 거야 지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 지금 거신 번호를 몇 번으로 하셨는지 모르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나도. 그럼 박희순이라는 선생님은 잘 모르세요? 몰라요. 모르시고? 박희순 탤런트 아니에요 탤런트. 탤런트. 왜 나한테 전화하는데도 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형,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어이, 전화가 왜 있는 거야? 당연하지. 무슨 이제까지 전화했잖아 나한테. 그래 잘해보려고 그래. 전화가 있잖아. 웬일이야 여기? 나 노래방 끝나고 가는 길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하고 매일 하잖아. 전화. 내가 왜 당신한테 전화한테 왜 매일 이러고 있잖아. 이거 무슨 고향 후배야 이거. 어디다 전화해? 고향 후배. 그럼 어디다 전화하는데 나한테 와? 몇 년차 한다고 몇 년차? 몇 년 차야? 그래. 아, 자네한테 다녀간다고 모르는 사람이 고향 후배인데 뭔 전화를 해 나한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자네한테 전화 안 했어요 너. 오전은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전화를 왜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연결했는데 어떻게 된지 그럼 뭐 알아보려서 그럼 알아봐. 전화번호 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왜 전화가 4번 울리다 말까요? 그건 뭐 내가 알겠어요 그럼?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를 계속 아침마다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화를 하는? 모르죠 뭐. 본인이 뭐 아시겠죠. 지금 여기 오시는 분이 진짜는 전화를 하면 없는데 사람 전화하면 핸드폰으로 하죠? 이걸 보시고도 약간 선생님이 안 하셨다 이거예요? 했는데 이 사람 전화가 안 했다니까 나는. 이분 전화로 안 이 사람 전화하는데 왜 그 전화가 있냐고 여기서 물어보니까 그 전화를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전화를 좀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함정을 주기 위해서. 아, 그 함정 때문에? 아니 상대방의 함정을 상대방이 하게 번호를 누르세요. 희순 선생님 연락처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번호를 누르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누르는데 왜 이렇게 돌리냐고 이렇게 돌리냐고. 돌린 게 아니라 이 번호를 누르셨다니까요. 아니 이 번호를 눌렀는데 왜 그런 거라고 내 전화를 또 오냐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아니 박희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지 않나요? 술 먹었어요. 빵맥주를 먹었다고. 하나씩. 술을 못 먹으니까 술을 안 먹고 빵맥주를 먹었는데 전화를 했죠 내가. 누구한테요? 그 사람한테 박수희가 그 사람한테. 그날은 전화하신 게 맞나요? 네,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맞아야 되는데. 왜 굳이 그 시간에 제가 전화를 얘기했잖아요. 4번 했다 끊을까요? 4번이요? 네. 4번이 아닌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끊었지. 안 받으니까 끊어버리는 거지.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예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걔네들 만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무슨 죄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전화 같은데. 저하고는 뭐 전혀 뭐 감정도 없고 근데 왜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저도 미스테리네요. 형님 지금 생각해도 내가 형님하고 감정도 없고 무슨 잘못한 것도 내가 없는데 왜 나한테 누가 전화를 새벽에까지 계속 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밤에 그러면 캄캄하면 11시 12시 되는데 예, 내가 못 나간다고 하죠. 그럼 그 시간. 예? 아, 그래서 전화를 형님이 나한테 한 건가? 그럼 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무척 서운했어? 엄청나게 서운했다고?
지금까지 드러난 그 행동만을 보게 된다면 약간의 그 어떤 피해망상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본인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착을 하는 그 편집증적인 증상도 일부 관찰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앞으로 또 오면 어떡하죠? 앞으로 뭐 그냥 이제 안 오니까 전화도 안 오니까 넘어가야죠. 오늘도 한 20통 정도 걸려왔고요. 일주일에 못해도 한 3, 40통 정도씩 걸려오고요. 그냥 누가 잘못 걸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3달 지나고 나서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도저히 못 참겠는 폭발 상황까지 와서 이제 제가 작신 번호를 뜨게 만들고, 이게 한 달 전부터 계속 찍은 전화번호거든요.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전화는 걸었는데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를 거니까 핸드폰 화면에 공중전화입니다라고 뜨더라고요. 네, 이렇게 공중전화입니다라고 뜨더라고요. 네. 전환자는 누군지 예상은 되세요? 그걸 전혀 모르겠던 거예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한 거고. 본인이 그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불특정 지역을 다니는 그런 그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오래 계속이 되면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보세요? 태준 씨 아닌가요? 혹시 이로 하신 적 없으세요? 아닌데요? 아니. 전화했을 때 없어요. 아니. 제가 와보실래요? 저 알지 않으세요? 저희 손님 아니셨어요? 그 머리 하러 갔죠? 왜 여기 그 직원이 머리를 완전 개판을 잘라놨어요. 직원이라 하면 저 원장님은 아니고 네, 한 분이 머리 개판을 잘라놨어요. 항의의 뜻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원하는 게 뭐예요? 보상을 원하시는 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까 손에 들고 계시는 전화번호 꽤 되던데. 선생님 여기 미용실 말고도 다른 데도 전화하시죠? 가볼게요. 저 지금 여기서 해결하라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부산 이제 됐잖아요. 공중전화로 장난전화 와요? 매일 와요, 매일. 얼마나 됐어요? 전화 온 지? 엄청 됐으면 한 1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안 할게. 필요 없게 버렸어요. 버려도 돼요. 버렸어요. 안 할게. 내가 안 할게요, 진짜로. 잡아갔어요. 그때는 잡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후에 전화 온 적? 전화 아직 안 왔어요. 다 받고 나니까 아직은 다 고객님들 전화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된 지가 한 2달 가까이 됐나? 전화기가 알아서 막 가는 거야. 적어도 한 달 반 정도부터 됐죠. 제일 많이 심한 게 신랑 쪽. 안 되니까 이걸로 바꿨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공기계예요. 그 최고 희망 사람이 저 부산에 그 작은 엄마인데 그 2초통인가 그렇게 왔을 거예요. 친구한테도 몇백통 가가고. 그리고 뭐 지인들한테도 전부 다 뭐 사업한 사람들인데 일을 못 하겠대요. 일을.
전화가 150 정도 오고 내뿐만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인데도 오고 우리 딸인데도 오고 사람이 자다도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사람이 한장한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냥 1분, 2분, 3분 사이에 그냥 막 20통, 30통씩 막 찍혀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해. 통화가 안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휴대폰은 차단이랑 그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 전화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미쳤나봐. 저절로 전화가 된다는 걸 신나니까. 내가 지금 전화한 게 아니야. 아버님 뭐 앱이 뭐 깔린 게 아예 없네요? 당연히 없죠. 나는 전화 걸고 받고 그게 안 해요. 제품 고장이나 특이사항 없었고 고객님 폰 입수해서 이틀 정도 테스트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우리 둘이 그렇게하면서 봤다니까. 나 쓰자마자 우리 숙모 연결업 알죠? 숙모. 그게 막 울리는 거야. 트로트 나오면서. 나만의 피해를 주니까 그게 문제. 그게 제일 속상하지. 우리 거는 괜찮아. 3명 안 돼도. 갑자기 이러니까 막 터진 거예요. 와, 스트레스 받아갖고 애먹었어요. 지금도 불면증에다가 지금도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수리비가 급하다는 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딸이 아닌 메신저 피싱 일당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돈 문제는 전혀 없어요. 돈 문제는 뭐예요? 전화 요금이 뭐 많이 나오거나 이런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그냥 오로지 전화하고 문자만 전화만 걸리고 그런 거밖에 네, 그런 거밖에 없어요. 딴 거는 진짜 피해 본 건 없는데. 가능성 여부만 놓고 보자면 이론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가능한데 해킹을 준비해서 뭔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전문적인 기술도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킹을 하진 않겠죠. 왜냐면 아무런 목적도 없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없고. 나는 이 지붕 때문에 진짜로 집이 문제인지 않나. 지붕은 해요? 지붕 수리를 하잖아요. 저 위에 저거요. 파란 거. 저거 때문에 혹시 그냥 전파방에 박이 되지 않나. 요즘에 뭐 전화 좀 이상이 있거나 고장나거나 그러신 적 있으세요? 고장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어쨌든요? 예. 없어요. 어저께는 나 그 문자 보고 진짜 황당했다. 니 봤지? 욕도 해놨지? 그거 누가 보낸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 번호가 안 찍혔어요. 계속 이로 지나만 갔으니까 문자가. 이게 문자 이렇게 누르면 보이잖아요. 아니.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면 걸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시간 되면 전화가 막 걸려야 되는데. 오늘은 되게 좋아하네. 이 상태로 나는 딱 끝났으면 좋겠지. 맞지? 너무 좋아. 그냥 이랬어. 없어질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지?
아유 꺼져버렸네. 들이 될라 했는데 나 꺼졌다. 문자 왔다. 뭐? 문자. 알고 있네. 근데 왜 좋은 사람을 자꾸 해? 절로? 이 내한테 하라고 이제 절로 가네. 이 삐쳐야지. 삐추는 순간 딱 끊겨버려. 안 찍혔어. 아유 꺼져버렸네. 뭐? 여보세요? 얘기했다. 여보세요? 딱 끊기냐 그래도. 이건 내가 새로운 참여자가 참가하였습니다. 또 시작이다. 이거. 이거 어디야? 네가 했나? 이 짓을 해가지고 돈이 되는 거 아니죠? 그냥 뭐 할 짓 없어서 하는 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재밌어가지고 재밌어서. 피해주기, 남한테 피해주기. 혹시 정신병적 증상이 아닐까? 누가 시켜서 예를 들어서 환청의 형태로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이분이 어떤 뭔가 쫓기는 듯한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이 좀 읽혀져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봐서는 어떤 정신병적인 힘보다는 자기 어떤 의도가 충분히 가미된 결국은 뭔가 재미를 얻기 위한 그거 말고는 특별히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럴 때는 이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어디 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알고 하는 거 보니까. 더욱이 가정 내에서는 기기를 다루는 것에 가장 능숙한 게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히려 그런 아들의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이슈에선 아들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믿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앉으세요. 네. 어제와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으로부터는 거의 또 안 그래가지고 증거도 남길 수가 없고 왜 카메라가 설치가 된 뒤에는 그렇게 네네 증거도 못 상황이 남기고 달라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망의 문제도 아니고 기기의 문제도 아니라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떤 분? 어떤 분이라고 뭐 의심하는 건 나쁘니까 막 확답을 못 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주변인 중에서는 절대로 없는 것 같은데. 주변 중에 없으면 가족밖에 없잖아. 그런가요? 우리 아까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 나의 합리적인 의심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의심된다고. 제가 의심이.
좋은 일인 건 분명하잖아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이죠. 전화 막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아무리 능력 없고 뭐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사실 제가 또 뭐 컴퓨터 전산 그런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약간 프로그래밍도 하고 싶고 약간 그런 그냥 단순 호기심이죠 뭐. 단순 호기심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예. 적당히 그냥 중간에 멈췄어야 되는데 왜 못 멈췄어요? 네. 이게 너무 네. 멀리 왔어. 네. 한 2달 전부터 다 내가 한 거니까. 그렇다고? 그래. 내가 다 그런 거니까. 잘. 그래. 뭐 네가 만든 거야? 내가 귀하다. 그럼 남의 가게를 어떻게 알아? 남의 가게를. 이건 아니야.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이냐? 야, 너무하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위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서로 교류가 좀 활발하고 또 대인관계도 좀 서로 잘 원만하게 좀 교류가 되어지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아마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특별한 소일거리나 어떤 뭐 만족을 얻을 만한 행동이 없다면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리고 아이가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와서 격려해주고 이게 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조금은 과도하게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불신과 신뢰 사이에서 묘하게 이게 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신뢰를 믿은 거죠. 신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가 한계구나라는 감각이 이번에 부디 학습이 되었기를 바라요. 가족이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진짜 이런 일이 일날 줄 몰랐네. 이제 너무 화가 나갖고. 아니, 충격이에요, 충격.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갖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내가 너무 애한테 너무 내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고요. 방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항상 1차선에 이 위치에 버리고 있어요. 차량들 그 새벽길에 지나가는데 낙하물이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범칙금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해서 사고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과실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뿌리 앞에까지 날려서 지금 네. 양파 지금 쓸고 오는 중이거든요. 아, 어디요? 이 양파 선생님 나오세요. 청소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좀 조심하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버리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도로에 뭐 쓰레기 뭐 떨어진 거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양파요? 아, 아세요? 뭐 계속 그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떨어지니까 뭐 고의성이 좀 있구나, 누가 고의로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 여기가 아무래도 군사 지역이니까 CCTV가 없는 걸 알고 몰래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가지 않았을까? 주차 이제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 와중에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10시에서 12시 사이? 넘었습니다. 오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계란도 있네. 거의 보면은 중국집에서 많이 쓰는 거 재료거든요. 양파는 이제 짬뽕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중국집 오토바이는 시티백을 많이 쓰고 보통 바구니가 일반적으로 이 바구니를 많이 쓰고. 바구니도? 네.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주변에 인도에 날려와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중국집 전단지인데. 아, 여기에? 네. 배달을 남부순환로 외발산동 있는 데까지 혹시 배달을 하시나요? 그 수요가 없죠. 그쪽으로는 안 없으세요? 갑니다. 예. 아까 저 파란 봉지 보셨죠? 예예예. 아 이거는 그건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가서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서 버려요. 아저씨 잠깐만 말씀 좀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어요? 보니까 여기 쓰레기를 버리셨는데 왜 버리시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잠깐 세워보세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중국집 하세요? 일 끝나고 바로 그냥 퇴근하시는 길에 그걸 가지고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근데 정말로 왜 거기다 왜 버리시는 거예요? 극적일까요? 네, 그런 걸
저 떨어진 거로 해서 한번 세게 크게 다친 적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그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참 고생이 됐죠. 그러면 보상도 못 받으시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거에 좀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좀 그랬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의 장소, 즉 나한테 큰 정신적 충격이나 분노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였을 수 있고, 즉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쾌락을 통해서 내 피해 의식이나 피해에 대한 분노를 중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행위 패턴이 이런 도로에 대한 테러라는 얘기죠. 모든 걸 제가 이러고 저러고 말이 부족했으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아주. 벽이나 바닥에 뭐 3일에 한 번 정도로 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No! No! 저 뒤에도 있습니다. 이거 튀기는 거. 이거 똥이? 예. 이것도 똥이에요? 예. 여기만 그래요? 예, 골목에서 요 부분만. 이제부터 어디까지? 20m 정도 되겠네요. 요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보통 이게 언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12시부터 뭐 한 6시 사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얼마 전부터 그래요? 이게 한 6, 7개월 전부터 보통 3, 4일에 한 번꼴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닥에 똥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동물이 이게 똥 싸고 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동물은 똥을 쌀 수 있습니다, 바닥에. 근데 벽에다가 동물이 어떻게 이만한 크기의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저기 보시면 이게 사람 키 높이에 거의 뭐 투척이잖아요. 테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는 안 해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신고해서 경찰이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된다면 경범죄를 지금 넘어섰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물손괴로 형사입건도 지금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카메라 외에 그 램프까지. 좀 신기한 게 똥은 있는데 이게 뭐 지나가는 행위나 개가 이거를 그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전혀 안 잡히니까. 녹화기 특성상 모션이 있어야지만이 녹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든지 물체가 없으면 녹화가 안 되는데, 이거 보시면 고양이라도 있으니까 녹화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갑자기 딱 여기에 떨어진 거 보면 이 지능범이 이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변을 이렇게 던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사람이 나와야지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거라서. 변에 있는 DNA를 추출을 할 거고요. 추출을 해서 이게 사람 거다 아니면 개나 고양이 과다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억하 심정이 있지 않는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원한 일 있으세요? 글쎄, 제가 그렇게 그 뭐 나쁘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고, 또 이 동네에 산 지가 거의 18년 정도 되는데 누구하고 그렇게 욕다짐하면서 싸운 적도 없습니다. 뭐지?
아,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지 이게. 이게 사람이 지나간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검사 결과 사람의 변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성별도 알 수 있을까요? 남성이 아닌 걸로는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성으로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남성일 경우에는 XY가 있으니까 XY의 피크가 보이게 되고요. 여성일 경우에는 X 유전자만 있기 때문에 X 피크만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래요. 사람? 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사람 똥을 지금 와. 여자? 네. 여기 가보시면은 촉촉한 변이 있습니다. 여기. 이야. 이게 지금 날라오고 나서 누가 들어가네요. 여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두 분이서 사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긴 안 물어보셨어요? 아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동네 고기 그 들어온 거 다 직접 청소하시거든요. 그 깨끗이 치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어떤 내용을 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내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 할머니가 좀 병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어디 안 좋으세요? 정신병. 저희가 사실 이렇게 그래서 CCTV까지 한번 설치를 해봤던 거예요. 그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 같은 게 날라왔더라고요. 내가 주일집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는 거는 내가 계속 청소해서 난 경비대에 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좀 고치렸나 했더니 그런 있었구나. 알았어. 그날 내일부터는 내 철저히 확인하고 하는 거지. 만나 뵙고 왔어요. 네. 근데 할머니께서 치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하시는 말씀이 죄송하고 조금 나중에 찍자고요. 왜 아까 이렇게 울컥하셨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도 중풍 맞은 지 10수년이 돼서 그 고생 많이 하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단락이 된 건데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아니 뭐 되게 부담스럽네요. 왜요? 지금까지는 그래 범인 잡히기만 해봐라 너한테 이거 고생한 거 다 보상받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예.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같이 그 아픔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한꺼번에 줄면 좋겠지만 안 줄일 수도 있을 텐데 뭐 협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현장 보면서도 예전에 그 치밀었던 욱하는 생각보단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뭐.